자, 아직 2분 남았는데 잠깐만 요거 SE만 넣으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어? 어떡하지? SE를 잘못 넣었는데? 가을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가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맘때가 항상 그렇듯이, 가을을 느끼기보다는 아이들의 원서의 그 준비로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흐름을 제대로 느끼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냥 출퇴근길에 잠깐 보는 단풍? 요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항상, 계속 그 원서 작업 때문에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원서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제목은 대학 지원서 제출 전, 후 체크포인트입니다. 올해 지원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아마 굳이 내용을 듣지 않으셔도 대충 이게 어떤 내용이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이 분야의 더 전문가들이신 다른 원장님들이 다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지금 또 원서 작업에 좀 계속 전념 중이신 관계로 제가 이 얘기를 좀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옆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 아니면 좀 실제적으로 이제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넣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제출 전에 꼭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제출 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원서 지원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기본적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오타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입니다. 이미 다 아시고 또 점검도 하시고 이미 서밋도 했을 거고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 오타들은 서밋 후에 정말 잘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원서를 이렇게 집어넣기 전에는 오타를 검증한다 해도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참 마음이 그런가 봐요. 지원하고 나면 항상 보이는 어떤 단어들의 실수, 아니면 표기의 실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 번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꼼꼼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넣을 수 있도록 꼭 오타를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문법적으로 좀 틀리거나 아니면 오타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주겠죠. 왜냐면 고등학생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성을 저희가 컬리지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기대하는 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를,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준비하는 자세가 그런 오타까지도 체크하지 못했다는 게 솔직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합격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저희는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 좀 더 정확하게 오타를 끝까지 체크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전화번호를 갖다가 082로 할 것인지 플러스 82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없을 수도 있고요. 엄마 학교에 대한 이름이 몰라서 대충 넘어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되게 많죠. 자기 여동생이나 동생에 대한 정보를 동생이니까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대충 넣는 경우도 있고, 학교 기간에 맞지 않는 숫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클래스 랭크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학교는 없으니까 안 넣어야지 해서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클래스 랭크를 집어넣는다. 아니면 GPA를 unweighted로 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weighted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카운슬러랑 확인을 하시고,
그 내용들에 있어서 문제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저희가 알고 정확한 답을 넣는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연하다고 믿었던 부분에서 실수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스코어 샌딩을 미리미리 해둡시다입니다. 이거를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납부를 함에 있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차피 지원할 학교에 대해서는 얼리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뭐 11월달 시험을 뭐 넣을 것도 아니고 10월달 성적도 이미 나왔고. 잘 나왔나요? 하여튼 그 성적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렸다 넣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브라우저를 여시고 어머니랑 아버님랑 같이 앉아서 카드를 여신 다음에 그 카드에 있는 정보들을 넣고 제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발견해서 실수들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어 초이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학교는 전체 샌딩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학교는 토플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게 안 되고 맥킨토시에서는 이게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에 미리 경험을 해두시고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좀 제출을 해 놓으시면 아마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음에 레귤러나 UC나 이런 대학들 낼 때도 미리미리 성적은 보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뭐 에세이 넣고 원서 넣은 다음에 성적 넣기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토플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면 미리미리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5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05점 정도에서 섹션별로 한 25점씩 이상을 해두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나는 외국인 학교를 4년을 다녔다, SAT 리딩이 700이 넘었으니 웨이버다, 이런 거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11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시간 될 때 빨리 봐서 105점 이상씩만 다 받아둡시다. 그러면 정말 모든 학교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괜히 나중에 대해서 이런 문제 만들지 말고 꼭 미리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Financial Certification Form이라고 해서 이제 재정 증명 서류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 서류는 뭐냐면 이 학생이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되느냐, 이게 혹시라도 비자만 발급받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딴짓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된다는 것과 이 학생이 공부를 하러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그 영어적인 실력도 된다라는 걸 통해서 외국 학생에게 여기서 공부를 해도 된다는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Financial Certification Form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 대학들이 보니까,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보니까 합격 후에 그때 가서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퀘어먼트를 다 봐야 되는데 또 리퀘어먼트 이게 또 안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어떤 그 파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폼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일일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은행 그 직원장과 아니면 직원이 찍거나 아니면 은행장이 찍어야 되는 그런 도장과 뭐 서명란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내가 지원하는,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교의 리퀘어먼트에서 언제 제출하라는 기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합격 후인지 합격 전에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받으시는 게 좋고, 이거의 유효기간은 대충 한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비자 발급의 프로세스상에 보면 이게 프로세스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발급해 놨다가 만약 2월달에 쓴다라고 하면 아마 간당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Financial Certificate Form은 가능하면 리퀘어먼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비자 들어가는 면도 찍어야 되고 여권 4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만큼을 지원할 것인지, 스폰서가 누가 될 것인지, 뭐 기업에서 줄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낼 것인지,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적금을 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지원하고 나서 학교에서 레터 받고 해도 되긴 상관없습니다. 근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게 제출하는 방법이 뭐 이메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커먼 앱에 첨부 파일로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500kb로 집어넣으라고 해요. 스캔받은 파일을. 근데 아시다시피 500kb면 종이 한 장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커먼 앱이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커먼 앱에 어티치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후에 해당 학교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일로 직접 다 보내라, 아니면 팩스로 보내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는 위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결국은 미리미리 빨리 준비를 해서 서밋을 하고 결제를 진행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제를 하다 보면 이게 한국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뭐 안심인증, 뭐 보안인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결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플 같은 경우가 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당일날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마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준비를 하게 되면 같이 앉아서 해봤더니 안 되면 다음날 가서 카운슬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해당 학교나 아니면 은행에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미리 결제까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면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커먼 앱에서 뭐 환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창의 오류로 인해서 커먼 앱은 받아줬는데 돈이 결제가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경우들이 꼭 하루 전날에 일어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원 후에 그 학교에 레터 보내고 뭐 어떻게 됐는지 카운슬러 찾아보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계속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미리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그 이후에 생길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적 여유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은 뭐냐면 조금은 시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촬영 기준으로 24일인데요. 지금 정도면은 서밋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서밋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갖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했던 모든 얘기는 오타 검증해라 뭐해라, 이 모든 얘기는 지금 서밋을 하되 철저하게 문제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꼭 가져라 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서 제출 전에 체크해야 할 네 가지를 저희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서 제출 후에 저희가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네, 뭐 위에서 뭐 이미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이거 보고 아직 NCA가 안 써졌다 뭐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당일날 서밋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 고민하고 서밋하고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눌 거냐면, 이렇게 그 대학 원서를 제출 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제출하고 나서 나는 또 어떤 자세로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좀 기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대학 어떤 그 선택과 아니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게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블루키 TV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요청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한번 좀 그렇게 얘기 나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도 들어와서 저희가 언제죠, 팀장님? 11월 14일 날 네. 11월 14일 날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미국 명문대학 진학 뭐 전략 세미나 이런 식으로 아마 부모님들을 같이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블루키 TV로 인해서 이렇게 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고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들을 좀 미리 저희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예, 그쪽을 통해서 좀 미리미리 주신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저희가 잘 준비해 가서 또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갖는 어떤 해외 설명회, 뭐 최근에 가는 첫 번째 설명회겠죠. 근데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또 기획을 해서 또 찾아뵙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마 팀장님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아주 좋은 또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